프랑스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녹색 한복 곱게 차려입고 문화 외교부터 세일즈 외교까지 쭉쭉 이어가는데 해외 순방 때마다 펼쳐온 한복 외교. 이번 유럽 무대에서도 통할까?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 이어 10월 재보궐선거까지 완패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문재인 의원을 위시한 친노와 비노 간의 개파 갈등 촉발. 여기에 탄력받는 안철수 신당 창당까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진단한 민주당의 위기와 해법 들어봅니다. 네, 오늘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요. 정봉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약간 제가. 예, 제 이름이 좀 힘듭니다. 봉주르 꼬레 할 땐 잘하시던데 근데. 아, 봉주르 꼬레. 또. 예. 프랑스어도 잘하시죠? 명예대사죠, 제 이름 때문에. 봉주르 꼬레. 봉주. 예, 프랑스 대사관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제가 스스로. 봉주르. 인증서는 없는 명예대사로. 제가 믿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 밖에서 보니까 진행을 상당히 잘하시네. 아, 고맙습니다. 예, 목소리도 좋고. 근데 박해 목소리는 또 완전 전화통화를 그러니까 전화통화할 땐 좀 허접해 보이더만. 예. 저 분장 지으면 밖에 나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예, 아니 전화 목소리 완전히 틀려요. 예. 아껴두는 겁니다. 야. 처음부터 제가 좀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따가 공격할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방문, 예. 프랑스 자칭 명예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프랑스 가신지. 예, 잘 관심을 몰랐고. 안 가지고 계셨군요. 지금 이제 농촌 살리는 일이 더 급해서 예. 그 대통령 각하께서 예. 프랑스 가는 건 또 많은 사람들이 보조 잘하고 방금도 또 그 김진 해설위원님인가요? 예, 김진 논설위원께서 논설위원께서 여러모로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뉴스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국적 문제 때문에 예. 그 시위를 했다고. 일부 뭐 촛불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프랑스에서. 아버지 시절 때부터 해갖고 그 정치보다는 통치하는 데 좀 능한 스타일이죠. 정치는 쓴소리를 듣는 게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 가고 봉주르 꼬레에서 뭐 한국을 칭찬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자부심도 있고 감동도 받고 그러겠지만 거기서 그 프랑스 유학생들이 왜 그 이국 땅에서까지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국정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정말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을까 하는 것을 오히려 이번에 프랑스 순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는 국정홍보처에서 다 할 테니까 오히려 정치를 하는 통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촛불을 든 그분들의 작지만 그런 것을 작긴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뭐 클 수가 없죠. 네. 지금 서울에 있는 촛불도 시들어가고 있는 마당인데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게 바른 정치인, 바른 대통령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치, 정치로 얘기해 주셨는데 예. 약간 간단하게 그 차이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좀 일방통행이죠.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를 정말 잘 하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의도 그 국회의원 시절이 많았고 과거 아버지 대통령 시절 때의 경험은 이제 그때는 일방적 통치였으니까. 근데 여의도 정치를 하면서 파트너가 있고 상호 견해가 다른 집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럼 거기서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상호 조율을 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이번에 저는 그 화성 선거를 보면서 서청원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한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야당들 이제 좀 만나보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7선이니까 오랜 정치한 거거든요. 서청원 의원의 말이 당선됐으니까. 예, 당선되자마자 저는 당선되지 않을 뿐이 당선됐다 하면서 별로 기분 안 좋았는데 첫 워딩이 보니까 첫 말씀이 야당도 좀 만나겠다. 그리고 정치를 이제 행간에서 저는 뭘 봤냐면 정치를 좀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복원을 시키고 이렇게 일방통행적으로 가는 통치 스타일이 아니고 그 의미에는 이제 뭐 대통령 친박계의 오랜 그 원조고 수장이니까 그런 것을 대통령께도 좀 뜻을 전해서 정말 상대가 있으면서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견해를 조율해 나가는 이런 정치를 좀 부활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서청원 의원이 그 역할을 잘 할 걸로 보십니까? 누구든지 해야죠. 해야 된다는 건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하셔야 되는데 의지가 아니고 결과죠.
결과는 아마 그 칼자루는 대통령이 쥐고 계실 예. 거예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잘 드는 칼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예.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정치이냐.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정치부 기자도 해보시고 예. 그랬겠지만 칼 잘 들 때 조심해야 된다. 칼 잘 들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드는 칼은 내 손을 벨 수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히 악재가 없는데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 빠지잖아요. 예. 저는 이게 이전에 이제 MB 정권은 시장 보수라고 했죠. 시장 보수로부터 이념 보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역반응 아니겠느냐. 아직은 그것이 크게 돌출되지 않지만.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쉽게 다시. 이런 거죠. 시장 보수라고 하는 것은 예. 실용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예. 이 보수 이념이 실용주의가 제대로 표방되기 위해서는 보수 이념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조금 우리의 이념적 근거에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것을 시장 보수들이 추구했던 반면에 예. 이념 보수의 경향은 우리의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습들. 그러니까 이념 보수는 자칫 잘못 가게 되면 수구로 돌아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친일파를 미화하는 예. 교과서가 나온다든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미화시킨다든지 이런 게 이념 보수가 안고 올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념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권위주의 정권 혹은 그 친일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요즘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가 더 가끔씩 나오는데요. 차라리 MB 시절이 더 좋았다. 라는 얘기가 올 수도 있다. 예. 이런 무척 위험해지는 겁니다. 너무 국가 또 이렇게 뭐 지금 우익의 뭐 주장들인데요. 그런 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더 강화돼서 한쪽 얘기는 아예 안 듣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소중한 가치이죠. 예.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반공의 이념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아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소중한 가치죠.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인 나의 논리로만 수구적인 모습, 보수적인 모습으로만 주장을 하게 되면 과연 이런 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예. 비행기는 양쪽의 날개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양쪽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좌우, 즉 보수와 진보의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일정하게 진보나 반대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가게 되면 통치도 잘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금씩 지지율이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보수 진영의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 아주 건전한 보수라고 하는 분들 혹은 중도 우파라고 하는 분들 아마 JTBC도 그런 경향성일 텐데요. 그런 중립입니다. 중립인가요? 예. 중립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데 다른 종편보다는 조금 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상대적이긴 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안 나오죠. 완전히 오른쪽으로 하는데 제가 왜 나옵니까? 그렇죠. 저하고 말을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온 거예요. 저희는 뭐 항상 가운데에 있으려고. 네, 그래서 정도에 있으려고 합니다. 예. 그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아까 방송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좀 오래 한다든지 조금 미워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또 반대쪽으로 좀 틀어져 갖고 균형을 좀 잡아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같은 동타임에 잡을 수도 있지만 예. 편성상 이렇게 약간 그렇죠. 앞타임 뒤타임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다만 양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말을 좀 섞어야 되는데 지금 여의도 정치를 보면은 국민들도 그렇고 완전히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잖아요. 예. 술 먹다가 서로 견해가 틀리면 말도 안 할 정도로 친구 사이에서도 의가 갈라지고 싸우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면 이미 진영 논리로 완전히 나눠져 있는데 이제는 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진보도 진화하고 보수도 진화하면서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이 프레임을 짜는 게 뭐냐 이게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서청원 의원 얘기 나오면서 이제 멀리 돌아왔는데 예. 서청원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대통령이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어줘야죠. 그 여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어서 전 그렇게 좀 합리적이고 얘기를 들으면서 갈 줄 알았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작년에 이제 법무부 출장 갔다 와서 1년 뒤에 올해 출장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출장 갔다 왔죠. 1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왔으니까. 예. 올해 초에 1월, 2월에 새누리당 지도부 분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얘기를 듣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오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주문한 거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민주당이 왜 잘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예.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책임.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들리죠. 예. 그렇게 들리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과 즉 청와대와 당 정청 협의를 하거든요. 여당은. 예. 그럼 청와대와 당이 수평적 관계로 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서로 그래서 할 말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견해를 모아가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은 주요 구성원들이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늘상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모아서 정책을 만들고 이 정부나 청와대가 잘못 갈 때 이 정책적 반대 의견이나 혹은 문제점, 쓴소리 하는 것을 갖고 청와대나 정부가 그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예. 입법부가. 그런데 지금은 상하 개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상하 개념 여당과 청와대가. 여당과 청와대가 상하 개념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도 불행해지고 대통령도 불행해지고 국민도 불행해지는데 그럼 그 여당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24일 날 여기 JTBC에서 조사한 그 예,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보면은 56%쯤이 대통령 입장을 밝혀야 된다. JTBC를 자주 보시는군요. 예. 그 트윗했던 거 봤어요. JTBC를 본 게 아니고 트윗했던 거. 방송도 뭐 자주 보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TV가 없어요, 집에.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봐요. 그 얘기는 이제 개인사는 뒤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기가 자꾸 막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JTBC에서 그때 여론조사한 게 저는 시의적절하게 잘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이 성명서 발표한 게 대통령 발목 잡기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36%밖에 안 되고. 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처해야 된다라고 봤던 분들이 51%.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56%까지 나왔거든요. 예. 이렇게 대통령이 가지 않으니까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데 조금씩 빠진 건데 새누리당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다 얘기를 하면요. 항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막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누리당은 누구 핑계를 들어야 되냐면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전국을 잘 풀고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레버리지 지렛대가 야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이 지지율 한 3분의 1 토막도 안 되고 너무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에다 얘기할 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야당이 좀 존재감을 살려서 나중에 야당이 집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바람이 아니고 예. 야당이 모든 정치 출발입니다. 이건 우리가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야당이 출발해서 야당이 얘기를 하면 여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우당탕탕 부딪히고 하면서 조율하는 게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에 얘기하는 것이 이런 포맷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민주당이 지금 너무 죽을 쓰고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안타까운 말씀하신 거죠. 대로 야당이 어느 정도 다음 정권을 잡을 만한 이런 세력들이 돼야 여당에서도 긴장이 되고 그렇죠. 청와대 얘기할 때 우리 자꾸 이렇게 가면 정권 뺏깁니다. 맞습니다. 그런 역할도 사실 될 수 있는데 야당의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선반적인 또 소통도 안 되는. 기간은 이제 앞으로 대선까지는 4년쯤 남았기 예. 때문에 그 시간은 여유가 있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내년 그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에서 또 새누리당이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리면 정말 독주체제로 갈 위험성이 높다. 예. 그러면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면 부패입니다, 이거는. 야당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너무 존재감이 없다. 예. 그건데. 그렇죠. 민주당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그 10년간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 당원도 아니에요. 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원도 아닙니까? 당원 못 돼요. 10년간 못 됩니다. 그래도 이제 뭐 저는 그 영원한 민주당 당원인데, 그것도 민주당이 이제 자칭 인증선 없이. 예. 그렇죠.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돌맞죠. 예. 민주당 당원인데, 민주당은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를 보고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투표율이 너무 낮습니다. 예.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이나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지면 좀 낫습니다. 예. 지지율이 빠진 상태에서 또 아주 일방적으로 졌잖아요. 뭐 3, 40% 이상 화성 같은 경우도 예. 당내 분석이 10에서 15% 정도 차이 날 거라고 봤는데 이게 3, 40% 정도 차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민주당을 심판하는 거죠. 강한 질책이 될 수 있는 강한 질책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곧 신당을 만들겠다 했어요. 예. 호남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만약 만들어지면 꽤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저는 그 리더십을 좀 한번 이제는 되짚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 리더십 부재다라고 하면 너무 기분 나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김한길 대표가 이제 기분 나빠 하시니까. 예, 기분 나쁘고 뭐 기분 나쁜 얘기를 독소를 할 이유 그 퍼부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예.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제 견해에서 혹은 이제 제 정책기획팀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김한길 대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서너 개 세력이 개파가 공존하고 있어요. 서너 개. 예, 그러니까 문재인 그 친노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를 밀어줬던 반노 세력들도 예. 있고 또 하나는 이도 저도 아닌 또 중간쯤에 정세균 대표 쪽도 예. 있고 손학규 쪽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당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잠재적 민주당의 실질적 주인들 이분들이 컨트롤 타워를 같이 좀 만들어서 예.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이런 분들이 전면에 좀 나서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면 지금 김한길 대표가 이제 대표 반노의 중심으로 예.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김한길 대표 혼자 움직이고 예. 나머지 세력들이 힘을 안 실어주고 있다. 이걸 지금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1년쯤 봤는데 물리적, 화학적 결합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로 묶이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면 지금쯤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간평가쯤 해서 이제는 당이 실질적으로 계보가 있는 것을 부인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멍치지 말고. 세게 나오시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제 위장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얘기를 좀 하자.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만드는 컨트롤 타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 쓴소리 세력이 전혀 없어요. 김한길 대표에게요. 그렇죠. 쓴소리 회의죠. 혹은 김한길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의원에게도 하고 친노그룹에도. 손학규 대표에게도 하고 정세균에게도 하고 당신들 당의 지도부로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다선 의원인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가 간혹 이렇게 당에 대해서 아픈 소리를 해요. 예. 근데 아픈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새누리당에서 기분 나빠하면서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민주당은 그 쓴소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당 흔들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쓴소리 없는 게 마치 좋은 정당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 우당탕탕하면서 쓴소리 그룹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젊은 정치인, 젊은 정당의 모습이 없어요. 신진 세력, 신진 신인이 없다. 이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늘 젊은 피 수혈을 하는데 온 정치의 반 정도 늘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당의 문호를 열어놓고 예. 새로운 인물을 받아내고 지난 총선 때 한번 보세요. 이준석 그 비대위원 있었죠. 그다음에 그 손수조 후보 이런 있었고. 젊은 친구들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지금도 그분들이 방송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새누리당에는 저렇게 젊은 주자들이 있었지. 후보들이 있고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새누리당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 역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당내에서 젊은 그룹들이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당내에서 젊은 세력들. 근데 이제 민주당을 보면 지방선거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예를 들어 성북구청장 김영배 구청장이나 성남의 그 이재명 시장,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이렇게 단단한 젊은 그룹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당에서 외곽에 있으면서 당의 얘기를 하는 이런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지자체를 맡고 있고 당일은 어떻게 보면 또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민주당의 소속이면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지자체 단체장을 통해서 생활 정치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국민들이 무척 좋아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는데 젊은 정치인들을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생활 정치에 뿌리 내리는데도 좀 실패했다라는 얘기 이제 좀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참여 정치 이게 무척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지자들의 참여 비율이 떨어지고 여론조사 비율 이런 것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담을 자꾸만 이렇게 높이 쌓아놓는. 예. 그래서 참여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뿌리내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데 무척 실패하고 있는 거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미래 의제를 선점하는데 무척 소홀합니다. 미흡하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있어서 무척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 북한의 영변 핵발전소 거기는 그 원전 누수 없나요? 그 우리나라 원자로 연구소들, 예. 원자력 발전소들 여기는 누수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핵에 오염되어 있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이런 그 식물이 파고드는지, 이런 농작물이 있는지. 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후쿠시마 문제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농촌이 살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 협동조합의 문제, 이런 미래 주제를 좀 선점하는데 무척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을 보면 답답하고 자꾸 그러면 좁은 그건 정치하는 어떻게 거로 보이는 보십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말하기를 예. 민주당 언제까지 뭐 댓글 얘기하고 국정원 얘기하고 그럴 거냐. 예. 민생 좀 얘기하자. 예.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직은 민주주의가 더 급하다. 이런 얘기가 예.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저는 그 양쪽 주장 다 옳은데, 예. 제가 뭐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 주장이 사실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데, 여기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거기다 살을 좀 보태자는 얘기예요. 당이 주력은 국정원 민주주의 위기의 문제, 국정원 이 댓글의 문제, 사이버 사령부의 문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쏟아야 되지만 민주당이 127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예를 들어 갖고 그 농촌을 기반을 두고 있는, 혹은 예. 환경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런 아젠다를 갖고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동격서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다양한 주제로 늘 부지런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 예. 그냥 언론에 몇 줄 나오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생활의 문제, 다양한 미래 주제를 갖고 여러 각도로 찌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교육 문제를 여기 이제 관련되어 있는 예.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게 삼성이죠. 삼성. 아니요, 저희 관련 관련 없나요? 예, 예전에 삼성과는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계열 분리가 지금 분리가 됐어요. 돼 있죠. 삼성 앞에서 중앙일보가. 삼성에서 자사고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 교수들이 갖고 1인 시위하고 있거든요. 이 자사고 만들면서 삼성 그 임직원 자녀들을 70% 뽑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계급학교 만들겠다는 예. 거거든요. 왜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하나도 얘기를 안 하죠? 밀양 송전소 문제 갖고 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만 언론에 나오지 않게. 민주당 밀양 송전탑 문제도 국회의원 한 분 정도만 잠깐 얘기하시고 별로 얘기를 민주당에서 한 서너 명이 가갖고 예. 그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에서 다 박근혜 찍었던 분들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근데 그것과는 이분들이 상관이 없어야죠. 민생 챙겨야 되는데. 챙겨야 되는데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저쪽으로 가 있지만 이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는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오겠다. 정봉주가 새누리당 지지율이 90%인 경북 봉화로 간 것처럼 예. 좀 이런 걸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뒤로 남겨서 또 시간 다 되지 않았어요? 좀 시간- 남았습니다. 예. 남았으니까 좀 뒤에 얘기할 근데 거니까. 우리 박성태 예. 기자님 정말 진행을 잘하는 게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중간에 끊으면 이게 말이 막 3000% 새는데 예. 끊지 않고 쫙 기회를 주시는 게 정말 진행을 잘하시네요. 예, 왜냐면 사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아니, 자꾸 그렇지 들어갈 않아요. 건 없고 아, 제 그게- 역할은 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낮으려 하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아. 아는 게 없다고 하는 순간 높아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요런 정말 말에는 정말 반박을 잘 진행 못해요. 잘해. 저를 정말. 칭찬하는 말에는 예. 반박을 잘 못해요. 제가 한 10번 정도 전화 받고 이제 온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박 기자 있으면 좀 자주 나와야 되겠어요. 제가 몇 번 전화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재판 받을 때도 재판 오셨고. 받을 때도 예. 뭐그 얘기는 뭐 기분 나쁘실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도 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지금 그 김한길 그 재보궐선거 끝나고 김한길 대표로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라고 예. 일부에서 조금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흔들기에는 지방선거까지 이제 6,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위기 상황 아니에요.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도 보면 예. 위기면 에이스를 바로바로 내리잖아요. 근데 지금 어. 내리지 않고 지금은 집단 지도 체제 형식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좀 나와서 김한길 대표 혼자 갖고는 좀 역부족이니까 문재인 의원 나와서 좀 같이 머리를 맞대자. 예. 일단 김한길 대표가 그렇게 열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친노다고 해서 배제하고 예. 또 뭐 손학규 의원 뭐 그렇게 배제하고 이게 아니라 손학규 의원은 아니죠. 손학규 전 대표 배제하고 예. 이게 아니라
같이 집단으로 뭉쳐서 얘기를 모아서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 원로회의라고 하면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실질적인 오너십을 갖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분들 너댓 명이 묵는 무슨 안정적 결사체를 좀 만들어서 김한길 대표의 힘을 실어줘야 돼요. 힘을 실어주지만 이렇게 논의돼서 각자 갖고 있는 계보와 계파들의 이해와 충분히 국민들과 소통된 부분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손학규 전 대표 나오게 되면 확 살죠. 문재인 의원과 김한길 대표하고 손잡고 함께 수계하는 모습 보이면 무척 저는 좀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과도 하십니까? 제가 이제 10년간 이제 9년 남았는데 피선거권 박탈됐으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정봉주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격세지감을 좀 느끼시겠습니다. 예전에 낙검수 방송이 한창 인기 있을 때는 다들 찾아왔죠. 나도 한번 방송에 같이 하자 이렇게.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 자만하지 않고 내려갈 때 좌절하지 않으면 인생은 다시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정치의 위기예요. 정치의 위기는 여야 위기고 대통령의 위기고 국민의 위기이기 때문에 참여 정치를 좀 부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거 때 투표하고 그다음에 이런 위기 정국에서 촛불 드는데 촛불도 사그러들잖아요. 이게 추워서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이거든요. 이럴 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좀 공론의 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당 분들도 지금 아직 그래도 이제 정봉주를 무시 못하는 이유가 20만 가까운 이제 클럽이 있고 팬카페가 있고 카페가 있죠. 그분들이 모든 집회 시위 현장에는 항상 주도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정봉주의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이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좀 이런 새로운 정치 플랜을 하다 보면 민주당 분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제 얘기가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관심을 밖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관심을 갖고 좀 당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 이것도 그런 활동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개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작가가 한 열흘 전쯤에 의원님한테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고랭지 배추 싸게 판다. 배추를 파시게 된 계기도 이런 것이죠. 봉봉협동조합을 시작했죠. 봉봉협동조합.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을 시작했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조합원들의 반 이상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분들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경북 봉화죠. 봉화를 고른 건 봉자가 들어가서. 아니요, 제가 삼봉 봉화 정씨입니다. 삼봉 정도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만에 제 고향으로 관양지로 다시 간 거죠. 700년 만에. 700년 만에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하면서 여기선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다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시키고 우리 농촌을 어떻게 살릴 거냐. 농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 떠났는데 역으로 도시 출신인 제가 들어오니까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다 환영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봉봉협동조합을 띄워서 지금 이제 농산물 수확기가 돼갖고 절임 배추도 팔고 또 영부인 김치, 프리미엄 김치도 팔고 그러는데 영부인 김치도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입니다. 왜 영부인이냐면 영이 젊은 영자예요. 젊은 30대, 40대 어머니들이 실제 김치 담그는 걸 포기하고 김치에 대가 끊기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치를 우리의 뿌리를 살려가는 김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영부인 김치의 취지죠. 그 이제 뭐 김치 강의도 쭉 다니고 그럴 거예요. 명인의 손맛으로 담궜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오픈해놨더니 고맙게도 또 많은 분들이 와갖고 직거래 농산물을 구매하니까 배추를 사겠다.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냉지에다 이제 무농약이니까. 저희가 뭐 교양 프로그램이면 여기에 뭐 자막도 뭐 의도팔팔 나갈 텐데. 보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도 정봉주가 왔으니까 뭐 충분히 그건 이해들 하시겠죠. 근데 정말 고마운 게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와서 사고 이렇게 맛있다라고 하는 칭찬의 전화들을 주니까 그 농촌에 아무런 희망과 비전이 없던 이 농촌에 완전히 웃음꽃이 핀 거예요, 요즘. 그 협동조합을 만드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렇게 봤죠. 진보가 공동체 가치도 좋고 민주주의 이념도 좋고 다 좋은데 국민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있을 때 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었겠냐. 50대가. 우리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생활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보수진영 새누리당이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찍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진보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근데 먹고 사는 해결책이 가장 어려운 데가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럼 저는 FTA로 포기한 MB 정권의 실용주의를 얘기하면서 FTA로 농촌을 포기했는데, 저는 농촌을 다시 살리는 작지만 불씨를 놓겠다. 사실 원래는 농협이 그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농협이 잘 못하니까 어떤 이 소규모 각 지자체마다 각 단위마다 협동조합이 생기면 잘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렇죠. 만드신 그러니까 거군요. 지금 농협과 이제 저희가 경쟁 조합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시작한 지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구 경북에서 두 번째 큰 그 협동조합이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잘해서 확 큰 게 아니고 조금 형태를 갖추는데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하려고 해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평상시에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여기 갖고 말을 섞으면서 우리 생활의 문제, 대한민국의 앞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하고 이런 걸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정말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얘기를 잘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래서 협동조합을 그야말로 이제 생활 정치일 수 있겠군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예. 요거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오시기 직전에 뭐 뉴스에 떴더라고요. 예. 만민 공동회를 하신다. 예. 11월 9일서부터. 예. 어떤 건가요? 만민 공동회는 이제까지 특강을 하게 되면 명사가 특강하는 거로 끝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민 공동회는 한 4시간, 5시간을 잡아서 1시간 정도는 그 명진 스님이 첫 회 나오시는데 예. 특강을 하고 가시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서너 시간 동안 참여자들이 다 3분 발언을 해요. 아. 그럼 3분 발언하면 또 다른 참가자들은 누구 발언이 제일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걸 투표를 해요. 예. 그래서 5명 예선을 다 겪고 그 중에 좀 그 1등 받은 사람들끼리 또 모아서 또 발언을 하고 또 투표를 하고 그래서 참여 정치를 좀 재밌게 하자. 이게 이제 예. 어디서 따온 거냐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든 아메리칸 스픽스라고 있어요. 아메리칸 스픽스. 예,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을 해갖고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수구의 민주주의라 그러죠. 예. 같이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를 향후 한 2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요. 전국을 돌면서요. 9일이 이제 첫 회고. 그렇죠. 11월 9일이 첫 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참여 민주주의하고 또 맥이 맥이 닿는 거죠. 그렇죠. 일반 네. 대중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예. 거기서 설득력 있는 얘기들은 좀 더 발전시켜서 또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그러면 예. 전국을 도시면서. 예. 그래서 예. 저희 컨셉이 참여하라, 말하라, 행동하라입니다. 참여하라, 말하라, 행동하라. 예. 그럼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이 모이면 정치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컨셉인 거죠. 혹시 그 안철수 의원의 청춘 콘서트가 예. 인기를 끌자 뭐 비슷한 컨셉인데 약간 변주해서 그건 아니죠? 콘서트로 따지면 제가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런 콘서트를 따지면. 그렇죠. 제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일방적인 원사이드한 게 아니라 쌍방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좀 유능한 분들이 예. 당신 같은 분들이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라. 그 공간과 관계없이. 예. 이런 수기 민주주의의 틀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앞으로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된 10년 동안 그런 일들을 좀 10년인데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그러 오셔서 사면 복권해 주시겠죠. 그러면 인자시잖아요, 이 이미지가. 2건이나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2건 걸렸고 이제 뭐 한 건은 털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콘서트 내일은 이미 7선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죠. 조순영 전 의원의 쓴소리 듣겠고요. 곽동수, 황태순의 토론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뉴스 콘서트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